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입니다. 요즘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도 많이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냐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잡겠다고 엄청난 부동산 대책을 많이 내놨습니다. 결국은 내린 게 아니라 더 올랐어요.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왜 이렇게 올랐을까?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수요자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수요자가 없는데 왜 집값은 계속 올랐냐는 얘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해서 알아봤더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의 진짜 원인을 알아보니까 다주택자와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천만 채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기적 가수요가 붙은 거예요. 투기적 가수요. 우리나라의 총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852만 844 이제 그 주택 수인데요. 1세대 1주택자가 갖고 있는 부동산 숫자가 850만 가구입니다. 나머지 1000만 가구는 다주택자, 한 사람이 다른 주택을 한 두 채, 세 채를 갖고 있는 거죠.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량이 가수요가 붙다 보니까 집값이 상승한 거예요. 수요가 없는데 왜 올라갔냐는 거죠. 왜?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 투기적 가수요 발생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투기적 가수요에 이익을 담당했던 게 누구냐? 투기적 가수요가 붙다 보니까 집값이 상승하니까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가네? 라는 그러한 심리가 작용을 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집값을 지금 하락시키고 있는 그 부류가 어떤 부류냐? 제가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일시적 2주택자, 그 다음에 조건부 청약자, 이 두 부류가 투기적 가수요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영끌, 가격이 올라가니까 영혼까지 끌어다가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안 해도 되는데 가수요가 붙은 거죠. 조건부 청약하신 분들, 내가 지금 현재 집을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다른 데 또 청약을 한 거야. 이 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쪽 집을 청약한 건가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자는 예전에는 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는 2년이었고 비조정대상지역 같은 경우는 3년이었어요. 3년 안에 기존의 집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자를 인정해서 비과세였단 말이야. 양도세가. 3년이란 기간을 투자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투기적 가수요를 일으킨 거예요. 두 부류가. 근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막혀버린 거예요. 갑자기. 막혀버린 겁니다. 영끌한 친구들은 가격 오르니까 대출이자 이 정도. 그때는 저금리였잖아요. 뭐 2%, 3%니까 이 정도는 내가 부담할 수 있어. 부담해도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내가 충분히 감당을 했는데 갑자기 이 코로나 발생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됨으로써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금리를 상승을 급격하게 시키다 보니까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았던 게 누굽니까? 네, 영끌족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1.5배, 2배, 막 3배 이렇게 뛰니까 특히나 요즘에 대출 그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부담감이 커집니다. 옛날 이자만 내던 그런 대출 상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영끌족이 못 버티는 거죠. 그럼 이제 일단 그 사람들이 집을 시장에다 내놓기 시작합니다. 내놓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하락을 합니다. 그 수요는 많지가 않았을 테니까. 근데 거기에 어떤 세력이 가세를 했냐면 일시적 2주택자들. 일시적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문재인 정권 때 갑자기 3년 했던 걸 2년으로 줄이고 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다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짧아진 거예요. 처분해야 될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다급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집을 막 또 시장에다가 내놓습니다. 영끌적 한 데다가 플러스 그 수요가 또 매물 수요가 또 플러스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빠르게 내려갑니다. 거기에 또 누가 가세를 했느냐? 조건부 청약을 했던 그 수요가 6개월 안에 이 집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조건부 청약은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처분해야만이 저쪽 집에 입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놨는데 입주 이제 그 기간이 다가오니까 집을 이제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상보다 안 나가 집이. 빨리 이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가격을 자꾸 하락을 시켜서 내놓습니다. 계속 수정해가지고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그런 세력이 또 붙으니까 가격은 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막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막 앞뒤 가릴 게 없습니다. 정신이 없는 거죠. 가격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맨 처음에는 영끌족이 대출금리 올라가면서 가격이 좀 하락하는데
그 정도면 뭐 연착륙이다 생각을 했던 거죠.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거기에 일시적 이주택자들 기간이 다가오죠. 거기에 조건부 청약하는 사람들도 또 기간이 다가오죠. 가세를 하다 보니까 이 경사가 더 급해지기 시작한 거죠. 경착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그냥 놔뒀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모든 규제들을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벌써 때는 늦은 거죠. 시기가 벌써 늦었습니다. 지금 내려가는 속도가 줄질 않잖아요. 지금 뭐 모든 규제 다 풀었잖아요. 서울도 지금 조정대상지역 다 풀어버렸고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만 빼놓고 다 풀어버렸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풀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풀어도 지금 반응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투기적 가수요가 붙으면서 집값이 급상승을 했던 거죠. 왜냐 대출을 제한을 했는데 왜 가격이 오르냐는 거예요. 집을 못 사게, 가급적이면 집 사지 못하게 재건축도 막아버려. 주택 공급도 막아버려. 대출도 규제를 해. 대출도 얼마 해주지도 않아. 그러면 당연히 집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가격이 저렇게 2배, 3배씩 올랐냐고요. 더블, 보통 전국이 거의 더블이 됐어요. 더블, 분양가에. 그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양가에 100%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4억이 8억이 됐습니다. 그건 100%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 최고점 대비 그럼 많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8억이 다시 50%니까 4억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원위치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반토막 났다는 거는. 반토막 났다는 얘기는 지금 예전 가격대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그때는 이제 멘붕 상태가 옵니다. 자기 분양가보다도 가격이 더 떨어진다? 그때는 집 파는 걸 아예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를 보고 왜 팔아야 돼? 그동안에는 손해를 본 게 아니죠. 4억짜리가 8억이 됐는데 그게 7억이 될 때도 7억이 1억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4억은 벌었잖아요. 그게 또 6억이 됐어. 그래도 2억 벌었잖아요. 5억이 됐어. 그래도 1억은 벌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4억인데 3억 8천이 됐어. 그러면 그래 손해보고 그냥 팔아버리지 뭐. 이럴까요 사람들이? 파는 사람도 있겠죠. 파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급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팔겠죠. 손해보고라도 팔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 그럼 말자. 그래 안고 가자. 여기 그냥 전세 놓고 내가 다른 데 가서 월세를 살더라도 나 안 팔겠다. 더 이상 내가 손해보고는 안 팔겠다. 이러한 심리가 작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반토막 났다 그러는데 반토막 났으니까 끝난 거예요. 이제는 뭘 더 바래요. 얼마가 더 떨어지길 바라냐고. 반토막 나고 원위치 돼버렸는데 아직까지도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그 사람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 집이 그렇게 떨어지면 그게 기분 좋겠어요? 오를 때는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자기네 집이 4억이던 게 8억 됐을 때 캐제를 불렀을 텐데 그게 지금 다시 도로 4억이 됐는데 앞으로 집이 더 떨어진다고? 그걸 바라는가?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유튜브에 나와서 아직도 집값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네 집은 그냥 그대로 있고 남의 집값만 떨어지나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부동산은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반전이 있어야 돼요. 이 내용도 투기적 가수요라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분위기잖아. 분위기를 띄운 거지. 집값이 왜 올라가냐는 거기에 보면 맨 처음에는 이거 했대잖아요. 신규 주택 공급 부정론이 등장해가지고 신규 주택을 공급을 안 하니까 집값이 올라갔다. 그런 식으로 계속 그런 프레임만 씌웠다는 거죠. 투기가 기승 부릴 때만 등장하는 프레임이래잖아요. 상품 가격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이 부동산도 상품이니까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서 설명하면 돼요. 수요가 줄면 당연히 공급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줄게 되면 가격은 떨어지죠. 수요가 가수요가 붙었어.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가수요가 붙어.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 올라가요. 그건 기본적인 수요 공급의 원칙이거든요. 이게 가수요가 붙어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가수요를 부추긴 그 세력이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던 영끌족. 일시적 이주택자의 기간을 이용한 투자, 그 다음에 조건부 청약자. 이분들이 가수요라고 가수요. 이분들이 지금 내놓고 있으니까 집값들이 계속 지금 경착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폭등을 하고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왜 이렇게 폭락을 하는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내가 잘 말씀을 안 드립니다. 제가 구독과 좋아요를 해달라고 참 민구스러워서 잘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이 영상이 좀 널리 퍼져야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